도배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 안녕하십니까.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 진행자 신재입니다. 자, 오늘은 도배공원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면 모두 아실 만한 분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카페에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는 동해로키님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에서 이제 지물포를 운영하고 있는 동해 럭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동해에서 올라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늘 일도 하시고 이제 촬영에 응해주셨는데 지금 몸 상태 괜찮으세요? 일단은 뭐 몸 상태보다 네. 도달 김영희 선생님 뒤에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뭐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해 럭키라는 업체명이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름 그 업체명을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이 이름 관련돼서는 제가 일단은 뭐 지은 업체명 이름이 아니고 네네. 일단은 업체는 한 35년 정도 되셨고 이제 아버님 때부터 운영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맡아서 한지는 한 14년 정도. 아마 럭키라는 네네. 이제 업체명들은 아마 옛날 오래된 지물포들은 각 동네마다 아마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호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흔치 않았던 상호명이었거든요. 네. 그럼 아버님께서 먼저 업체를 운영을 하셨고 네. 이제 지금 럭키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럼 도배 시작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세요? 도배 시작은 원래 처음에 그냥 업체만 운영해서 도배사를 이제 직접 써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보고 현장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운영을 하였는데 이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배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이제 하게 됐고 지금까지 도배를 직접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14년 동안에 앞선 7년은 직접 도배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불러서 한 거죠. 그렇죠. 불러서 하다가 그 진행되는 거 보고서 이제 직접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셔서 하게 되신 건가요? 뭐 계기는 네네. 일단은 뭐 여건상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이 괜찮았으면 아마 계속해서 유지를 도배하는 방식이요? 그렇죠. 도배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은 뭐 기존 도배사들을 불러서 쓰는 이 여건이 괜찮았으면 계속 유지를 아마 했을 건데 이제 뭐 저희가 일단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범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이런 영향 그리고 뭐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배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 이제 하향세로 떨어지는 게 너무 이제 팍팍 보이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직접 도배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럼 혹시 그 지역은 동해에서만 하시는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일단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들은 영동권, 강원도 영동권으로 해가지고 일단 위에서부터는 속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까지 그렇게 제가 이제 도배를 하러 다니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구역이 대부분 이제 고속화도로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시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먼 곳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가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갈 수 있죠. 특별한 경우에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주로 저희가 일이 군집돼 이제 분포돼 있는 지역은 영동권 내에서 주로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평균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뭐 제가 일단은 살고 있는 곳은 주가 동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양이 많아서 보통 저희가 출퇴근 시간은 한 30분 내외
예. 30분 예. 아니면은 동해 지역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좀 멀면 이제 타 지역 가면 1시간 1시간 뭐 한 1시간 반 안에서는 다 이제 커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 많이 안 막힐 것 같아요. 예. 차가 막힘이 없죠. 너무 그것도 부럽네요. 그러면 한 7시쯤에 뭐 나가시고 하시는 건가요? 어제 이제 김영희 선생님께서 7시에 시동을 네. 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보통 이제 한 7시 반쯤 시동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8시. 그러니까 뭐 1시간 거리 일이라 그러면 보통 7시에 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권, 동해시 시내권 일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7시 반에 시동 걸고 물건 싣고 출발. 아니면 뭐 그 앞전 뭐 7시 20분쯤 이제 시동 걸고 물건 싣고 출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시까지 가는 거니까 뭐 한 30분 걸리면은 여유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정말 가까운 데는 5분 거리도 있습니다. 진짜 그것도 되게 장점 중 하나겠네요. 네. 일단 길 막힘도 없고요. 네. 돌아가도 5분.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도 5분. 길 잘못 들어도 길을 잘못 들어도 5분. 네. 여기 출근 시간에 경기도에서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뭐 10분, 20분은 금방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거기에서는 거의 뭐 없고, 그리고 일단은 뭐 주차 스트레스도 없는 편이고요. 장점 그런 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차가 없으니까. 그럼 또 다음 궁금한 게 동해 지역은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태백 산맥 대관령을 나눠서 영동권하고 원주 춘천권하고 인건비 책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영동권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주요 메인 도배사들이 제일 많은 군집이 강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영동권 전체가 대부분 다 이제 품 단위가 아니고 이제 평 단위, 평뛰기라고 하죠. 평뛰기. 평뛰기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평뛰기 룰을 적용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도배사가 2명, 3명, 4명 들어가도 하루에 바를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럭키님은 평뛰기로 업체 운영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견적의 베이스는 평뛰기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죠. 그것도 좀 약간 난해하고 또 딜레마가 있으실 법하네요. 아무래도 그게? 스토리가 좀 있죠. 그 평뛰기가 어쨌든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바르면 더 그렇죠. 많은 돈을 받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럭키님은 견적은 그렇게 받되,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일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시세의 견적 비교를 보려면 이제 뭐 다른 업체랑 비교 견적을 받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며칠을 더하건 뭐 해도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같은 평뛰기 견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일하실 때 인건비 계산하는 게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업체 운영하면서 도배도 직접 하면서 인건비도 벌고 물건 마진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다른 업체랑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혹시 동해 지역의 그 도배하는 그 문화의 특성 혹시 또 타 지역과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 평뛰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바르면 빨리 많이 바르면 그 약간 신축 현장처럼 그 신축 현장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구옥이더라도 일수를 나눠서 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의 평 아니면 적은 양의 평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품질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도배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평뛰기는 빨리 바르고 빨리 빠지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보통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네.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그 이제 품 단위로 인건비를 산출을 하게 되면 네. 품질이 또 이제 품질은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그러면 더 약간 그 장점으로 만들어서 그게 약간 그 시장에서 좀 경제력을 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네. 일단은 그 룰 자체가 굉장히 오래 돼 있었어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의 전체 룰은 어쨌든 평뛰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은 이제 품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근데 어쨌든 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작업자들은 그 일할 때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품질적으로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시장 속에서도 어쨌든 경제력이 다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이 평뛰기 시장에서의 품질 네. 그런 거를 관련해서 현재 적용되는 룰을 저희 업체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과 품질을 좀 올려보자라는 네. 시간적인 투자 네.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평뛰기가 아니고 이제 품이 관련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 견적 싸움 안에서도 저희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거를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제 한 가정, 한 개인, 한 집 단위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기존보다는 더 품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도배를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네네.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집을 구매를 하셨다든가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 도배 방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업체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지금. 예. 그 보면은 카페에서 글 올리시는 거 보면 뭐 그거 코너 각 잡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부택 치시고 네. 근데 그게 평뛰기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단계잖아요. 예. 평뛰기 하는데 부택 치면은 그럼 어쨌든 시간을 2번 써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그러면은 확실히 그 지역에서 그렇게 그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주시면 소비자분들은 진짜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네. 뭐 견적은 뭐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만큼 부자재도 네. 들어가고 뭐 저희 시간도 더 들어가고 네네. 해서 똑같은 견적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 견적이 되지 않더라도 견적이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생각합니다. 저한테 안 하면 후회한다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마 소비자분들도 평소에 이제 도배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동해럭키님이 하신 도배를 보면은 그 마감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지역이 강원도다 보니까 지리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도 뭐 겨울철에는 뭐 폭설도 자주 오는 곳이고. 그렇죠. 네. 혹시 그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 좀 궁금해요. 정말 옛날에 네. 눈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을 가야 되는데 전날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도배사분들은 다 섭외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눈이 너무 오니까 보통 그때 도배사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보통 스타렉스 뭐 지금은 스타리아라고 하지만 스타렉스 차량 봉고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게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그죠. 정말 빙판길에 취약해요. 그리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이 눈이 정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출근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었죠. 이제 그걸 겪고 그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를 끌고 다닐 때였으니까 네네. 정말 도배사를 아침에 그 도배사 집까지 가서 이제 창고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풀빵이죠. 네. 풀빵 가서 풀이 설치되어 있는 그 창고에 가서 재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제 차에 싣고 도배사까지 태우고 이제 현장까지 이동하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 네. 이제 사륜 구동이 항상 되는 사륜 구동이 항상 되는 그런 차를 항상 이제 구매하게 됐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그 일정에 맞춰서 갈 수가 그쵸.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그렇죠.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기로 소비자랑 약속을 그렇죠. 했는데 네. 갑자기 폭설 때문에 못하면은 물론 소비자도 이해를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도 어쨌든 뒤에 일정도 있고 그럼 그렇죠. 이제 그거랑 또 겹치면서 밀리면 또 이제 다시 일정 다시 잡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그 도배사들이 저희 집 일만 저희 이제 매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3-4군데씩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매장 일정까지도 제가 다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막 뒤로 많이 밀리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바꾸게 됐죠.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도배 이제 동해 지역에서 도배 입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뭐 루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 도배 입문하기가 굉장히 저는 힘든 동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뭐 입문자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일단 젊은 층의 분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활동 범위 지역 내에는 이 젊은 인력들도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또 도배사분들이 주류들이 보통 보면은 부부 도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팀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이제 주류가 거의 부부 도배사들이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평뛰기 하고 하루 벌이해서 하루 이제 그런 이제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팀에 섞여서 들어가서 도배를 배운다 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입문하기가 쉽지는 또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누구 한 명을 더 받기가 부담스러운 이제 시스템이고 그리고 입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발디딜 곳이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단점이 많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주어진 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팀원을 구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팀의 사장님은 또 부담스러운 거고 입문자도 똑같이 어딘가에서는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서 100평을 발라서 100평 인건비를 받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나눠지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입문하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뛰기의 그 구조상에 더 들어가기 힘든 것도 있겠네요. 어쨌든 3명이 그 바른 만큼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바른 만큼 받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수입은, 뭐 정말 일이 많은 팀들이야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죠. 팀 운영해서 뭐 이쪽 저쪽 뿌리게 되면은 그날 바른 만큼 어차피 인건비는 다시 수급이 되게 되니까 좋은데 그런 게 아닌 뭐 진짜 일반적인 부부 도배사들 같은 경우는 둘이 벌어서 둘이 이제 해결하고 그 인건비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더 받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궁금한 게 그러면 평뛰기를 하면 이제 바른 만큼 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3명이서 일을 같이 해서 뭐 한 세대를 끝냈어요.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같이 그냥 뭐 쉽게 소위 말하는 엠빵 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래도 거기에도 나름의 오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죠. 뭐 초보는 얼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입문자가 이제 힘든 게, 뭐 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처음 입문하는 입문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굉장히 야박할 정도로 약합니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거의 처음에는 약간 열정페이로 그렇죠. 해야 되는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것도 그러면 확실히 입문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내가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그 생활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도배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럭키님이 도배를 배우실 때 입문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는지. 처음에 이게 판단을 하고 나 이제 도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게 일단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도배사 일이 딱 들어왔는데 도배할 일이 딱 들어왔는데 도배사를 섭외를 하려니까 일단 도배사 인원수들이 이제 시장 내에 포집되어 있는 인원수들도 굉장히 적었고요. 딱 처음 이제 한 도배사한테 연락을 해서 저기 며칠 날 도배할 수 있냐 이러니까 그 도배사는 한 일주일 정도 밀려 있고 또 다른 도배사한테 연락하니까 한 보름 정도 밀려 있고 이 잡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주일 안에 일이 뭐 잡히든가 아니면 그래도 못해도 한 일주일 뒤에라도 바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점점 보름씩 막 밀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그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이 보름씩 막 밀리게 돼 버리면은 이제 제대로 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진짜 이때부터는 도배를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도배 인건비가 좀 기존보다는 많이 상승을 한 경우였어요. 기존에는 정말 도배 인건비 자체가 영동권은 좀 뭐 일단은 뭐 하루 일당으로 따져봤을 때 한 17만 원, 18만 원 기본 기준이죠. 기본 기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시점부터 한 2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직접 도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처음 이제 도배를 시작할 때는 뭐 어차피 혼자 시작했으니까 일단 기계부터 사고 재단 기계부터 사고 원룸부터 그게 일단 접근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일단 뭐 원룸 일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큰 일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25평, 뭐 30평대 뭐 이런 일이 들어오면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보였으니까 그래서 원룸 가서 이제 원룸 일을 따면 미리 이제 실측을 해놓고 전날 벽지 재단해가지고 이제 가서 붙이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쭉 했는데 그래서 원룸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렸죠. 머리 상에다가 일단 기존에 예전에 도배하던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도배사들이 하던 모습들이라든가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보면 도배사들이 처음 현장 가면 뭐부터 시작하지? 그거 캐치. 그러면 뭐 커버 제끼고 조명 띄고 그리고 테두리 날리고 보통 원룸 도배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재단되어 있는 벽지 들고 가서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만약에 뭐 소폭 도배를 했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 이제 소폭 벽지를 바른다 하면 한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더라고요, 도배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룸 도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쭉쭉쭉 해 나가다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지인집이를 들어갔는데 그 네.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두 칸을 이제 해봐라. 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해봤으니까 이제 한 칸 몇 시간, 한 칸 몇 시간. 이러면은 하루면은 되겠다 계획 잡고. 물론 그 다음 날에도 또 일은 잡혀 있었었는데 네네.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아마 제가 도배 끝나고 집에 들어온 게 한 새벽 2시? 예. 방 그러니까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니까 방 하나 더 생겼는데 네. 새벽 2시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마 빼고 밖에 걸터서 이제 하늘 보니까 별이 이제 총총 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늦게 도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네네. 또 다음 날 또 계획되어 있는 일이 또 있고 그쵸. 그러면 또 정리해서 들어가면 또 다시 재단을 해야 돼서 다음 날 또 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 그 두 칸 원룸을 하고 딱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었어요. 도배를 빠르게 하려 그러면 네. 이 속의 내용을 알아야지 빠르게 할 수 있겠다. 무조건 바르는 것만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뭐 부자재나 이런 거 이해를 해야지. 부자재도 됐다.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뜯어야 되고 네네. 하는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뜯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뜯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타게 하려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간적인 그걸 알고 이제 좀 어려운 도배, 약간 네네. 좀 이제 지금 현재 쉽게 하던 원룸 도배에서 조금 더 어렵게 하는 도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참 고민하다가 쉬운 일만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해보자.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무조건 이걸 안 해보면은 네네. 절대로 저는 이걸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한 게 정말 깨끗한 현장들은 다 도배사들 주고 네네. 진짜 힘든 일 정말 뭐 이제 옛날 말로 따지면 이제 달동네 네. 각 지역마다 이제 달동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오래된 동네들을 찾아가서 이제 막 흙도 쏟아지고 페인트 옛날 주방들은 다 거의 다 페인트 발라져 있으니까 네. 페인트 막 쏟아지고 이런 집들 찾아가서 도배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배를 또 흔쾌히 또 허락해 그냥 돈 안 받고 해드릴 테니까 좀 하시라고 정말 열정이 있으셨네요. 그냥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정말 오지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도배사 분 중에 한 80 먹으신 이제 할머니죠. 네. 네. 할머니 도배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도배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도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몰딩 네네.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 지금은 헤라되고 그냥 마감 커팅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막 옛날 집들 보면 강목이 그냥 몰딩으로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목이 온전하게 해서 마감을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데 오래된 집들은 그 강목을 다 벽지로 싸말아 놓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도배할 때도 그걸 다시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뜯었을 때 그 종이 이제 뜯다가만 이제 남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말아줘야 되는데 이걸 각을 어떻게 내야 되고 따서 말아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 도배사 할머니 분께 제가 그걸 여쭤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원룸을 들어갔을 때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조금의 이제 힘든 것도 금방 쉽게 해결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그런 데만 도배만 하시고 찾아다녔어요. 일반적인 좋은 뭐 원룸들 이런 데들은 아니면 이제 한 세대 그런 것들은 일반 도배사들 주고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딱 무조건 제가 도배를 시작하겠다 해서 제 도배만 한 게 아니고 도배사 운영을 하면서 제 도배는 제가 찾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폐관 수련하신 거네요. 그 처음에 그 방 2개 해보면서 정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근데 열정도 엄청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집들 그런 구옥들 찾아가서 도배하겠다고 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면서 도배를 하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이제 수련을 하고 네. 이제 돌아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련을 했죠. 네, 네. 돌아왔을 때는 원래 했었던 그 원룸방은 정말 내가 일하기 너무 편안한 그렇죠. 곳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뒤부터 이제 조금씩 혼자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면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있으니까. 계속 뭐 도배사 수급도 굉장히 힘든 문제도 있고 네. 이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벽지 도배사 써서 인건비 주고 벽지 마진 보면 사실 남는 거 크게 없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팀 꾸려서 하자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죠. 네. 혹시 그럼 일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제 1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첫 손님. 첫 손님. 첫 손님 그분들은 정말 지금 제가 14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마음에 불 지펴 주신 분들. 네. 그러니까 그때 처음 견적을 내고 네네. 물론 벽진 소폭이었고요. 네. 집도 굉장히 허름했어요. 그분들이 네. 따로 뭐 셋집을 얻었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새를 들어간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집은 그냥 집이 있는데 너무 허름해서 네. 그냥 빈 집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사는. 근데 이제 너무 허름하다 보니까 도배하고 장판만 좀 하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셔서 네. 그때 처음 견적을 배우고 그 집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배사를 붙이고 네. 장판은 그때 하이패트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패트 제일 싼 장판. 네. 그거 깔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총 견적이 한 70만 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방 3칸에 거실도 있고 이런데도 한 70만 원 정도 싸게 나왔는데 그 일을 제가 이제 원래 장판은 제가 깔 줄 알기 때문에 도배사들 도배 끝나고 장판 마무리 해드리고 이제 결제 받고 나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골목길로 옛날 철길 옆 집이에요. 이제 기차 지나가는 철길 옆 집인데 이렇게 골목으로 나오면 한 차까지 그래도 좀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집주인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다 가족이 5명이었거든요. 네. 이제 애들 3에 부부 이렇게 해서 5명이셨는데 제가 차 타고 집에 출발을 했어요. 인사드리고 출발을 했는데 물론 가면서도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면서 제가 차 뒤에 백밀러를 봤는데 그 백밀러 상에서도 계속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뭐 월급 받고 뭐 사실 월급쟁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월급 들어와 봐야 뭐 그런 보람도 없고 그냥 집단체 생활하면 되고 이제 뭐 그런 사실 뭐 보람이라는 게 사실은 없이 살다가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그때 처음 해본 거죠. 가슴에 이제 뜨거운 그게 그런 걸 느끼시고 생겨서 그 고객님들이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도배하면서 내가 좀 뿌듯하고 되게 기분 좋을 때가 뭐 마감 잘 나왔고 그러고 나서 고객님이 소비자가 그걸 봤을 때 만족할 때 엄청 좀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첫 고객이었고 첫 고객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동해 어쨌든 강원도 지역에서 도배를 주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 지역에서 도배를 하실 건지 궁금해요. 네,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게 더 잘 돼가지고 더 멀리까지 와달라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뭐 사실 뭐 지금 제가 아까 최초에 얘기 드렸던 거는 영동권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 했지만 가장 멀리 가봤다라고 하면 도배를 하러 가장 멀리 가봤다 하면 대구요? 완전 끝이잖아요. 멀죠. 쭉, 멀죠. 그리고 뭐 춘천 뭐 원주 이런 쪽은 이제 종종 가보기는 하죠. 가보기는 하는데 주로 가지는 않고 일단은 뭐 그럼 거의 어쨌든 동해 지역에서 예정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해 지역에서 도배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그 입문을 하게 되면은 기초는 무조건 배워야 되지만 네. 기초를 배우고 나면은 그 룰에 따르지 말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현재 그 만약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지역이라 그러면 그 룰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 좋은 거를 계속 찾아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더 좋은 게 더 많다. 너네는 지금 배운 거는 그걸 계속 써먹게 되면 그냥 그 지역의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추되 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해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눈을 높여라. 네. 눈을 높여라. 그렇죠. 뭐 이제 도배 입문자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배우는 것에 너무 편협하게 좁은 시야에 갇혀서만 보지 말고 더 많고 더 넓은 것들이 있으니 직접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 이제 갓 들어온 막내, 네네. 막내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우리 봐봐, 여기 시장 원래 이래. 근데 너 형들 봤을 때 어때? 달라를 계속 주입해주고 저희도 계속 정보를 지금 얻고 있잖아요.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얻고 있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적용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나중에 팀 꾸릴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좋은 거 계속 이걸 적용하면서 네 걸로 만들어 보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그 막내분도 그 럭키님 팀에 들어가 진짜 우리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은 그 시장에서 다른 게 지금 어쨌든 운영을 하시고 계신 거니까. 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더 넓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막내분도 진짜 정말 좋은 사장님 만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뭐 본인이 봤을 때도 이 형들 와꾸가 좀 되는구나 하니까 들어와서 붙어 있겠죠. 그렇죠. 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팀을 떠났겠죠. 그렇죠. 뭐 띄엄띄엄 한다 했으면은 아직 붙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 7년 동안 이제 일하시면서 이제 팀을 꾸려서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팀원이나 뭐 칭찬해주고 싶은 팀원이나 있으신지 궁금해요. 칭찬은 뭐 일단 뭐 저번에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 우리 저희 팀원 직원 그분이 진짜 저한테는 지금 이 팀을 계속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동력의 제공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이 바닥에 도배가 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도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한 3년 정도, 3년 좀 넘었어요. 저랑 같이 일한 지. 다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그냥 부직포만 치고 도배하고 그냥 끝.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항상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우리 일수 좀 늘리면 되잖아. 이거 해보자 했을 때 저희 이제 직원 팀원이 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봐 그럼 해보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다 했을 때 못한다 그러면 이거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직원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팀원은 지금 한 2년 좀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예전 막내죠.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1년 좀 못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고향은 구미인데 동해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래 산 친구인데 뭐 페인트도 해보고 도배도 해보고 대리도 해보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리점 이제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도배를 어디서 배우고 있는데 뭐 인건비도 제대로 뭐 못 받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거 7만 원? 하루 7만 원? 네. 네, 정도 받고 하는데 뭐 아무튼 좀 힘들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애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한번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보고 너 어디까지 해봤냐 했더니 벽지는 많이 발라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단은 있고 네. 우리 하는 것만 보면서 따라와 했는데 그 친구 한 9개월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셋이서 도배를 그렇게 잘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잘 따라왔고요. 일단 기초가 돼 있는 친구다 보니까 잘 따라왔고 해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래갖고 매장에 있으니까 와 이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차를 알아보고 있고 이제 뭐 트레라 이제 큰 대형 트럭 그거 이제 운전하는 거 그 형이 지금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범위를 많이 넓혀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당연히 가야지. 여기 붙어갖고 외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바로 가. 준비되면은 바로 내려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됐죠. 그냥 그때 그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한 8개월, 9개월 정도 같이 했던 그때 그 기간이 저는 그 친구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다시 굉장히 힘들어졌죠. 둘이서 다시 셋이서 하다 셋이서 하다 다시 또 둘이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죠. 그건 되게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바로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되게 세 명이서 잘 이렇게 되고 있다가 한 명이 나가야 되면 붙잡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상황이. 그리고 앞서 말하신 그 3년 같이 하셨다고 하신 그 팀원분 저는 실제로 직접 뵙지는 못했고 그 영상에서 봤어요. 그 뭐였지? 올려셨던 것 중에 아시바 미는 거였나? 거기에서 뵌 것 같은데. 거기서 웃는 친구가 제 팀원이에요. 그거랑 그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분도 정말 사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팀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거 써보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왜 하냐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면 일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돈도 똑같이 받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퇴근 시간도 달라질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길 텐데 근데 그거를 다 수용해서 해보자 해서 받아들인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결과로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나와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면은 또 팀원들이 믿고 따라가기가 또 어쨌든 신뢰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되는 과정 중에서 시행착오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 과정 중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결과물이 기존보다 계속 시행착오라고 하지만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걸 적용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느꼈는데도 느끼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점점 더 품질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짜 열정도 있으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말하신 것처럼 그 지금 정해져 있는 그 문화 속 그 룰 속 안에서만 일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부수는 게 진짜 도전하고 이제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 도배사들은 이제 이렇게 도배한다 하니까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 틀을 깨고 나오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처음 것 그 같아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미친놈이라고 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 개선의 아. 의지가 아예 없구나. 이 시장 도배사들은 아예 개선의 의지가 없구나. 이거를 저는 확신을 그때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더 경쟁력도 당연히 더 갖춰질 거고, 네. 예,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경쟁력이 당연히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일하시면서 이거는 추천해주고 싶다. 카페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도배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뭐 공구가 있으신지.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뭐 제가 쓰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공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초배에 굉장히 진심이고 초배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 나온 초배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공구는 일반적인 2인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그 페인트 롤러입니다. 2인치 롤러? 네. 그거를 터치본드 칠 때 쓰거든요. 그 터치본드를 쓸 때 2인치 롤러를 쓰면은 이제 2인치 정도니까 한 5cm, 5cm 정도 되는데 일단 본드 라인 너무 이쁘게 나오고 그쵸. 그리고 붓으로 터치했을 때보다 더 일정하게 본드가 잡힙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면을 다 본드를 막아서 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상단 상부 본드 터치할 때 굉장히 일정하게 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 습식 텍스를 칠 때도 사실은 그 습식을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드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일정해야 수정이 굉장히 잘 되고 물을 뿌려서 밀 때도 이게 잘 밀리는데 지금 사실 신부직포 치면서도 롤러로 일정하게만 잘 발라주면 예전처럼 스픽 텍스 치면서 텍스를 뜯었다가 다시 자리 잡아주는 게 아니고 신부직 같은 경우는 손으로 찍찍 밀면은 자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본드를 일정하게 잡아서 바를 수 있는 2인치 롤러 이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본드 라인 바를 때도 일단 편하기도 하고 마감이 그 본드 자국이 어쨌든 그 좁으니까 또 잘 나오기도 하고 일정하게 일단 발리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뭐 비싼 건 아니고 진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적용하면은 진짜 품질도 좋게 나올 수 있는 이 롤러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쓰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해진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 틀을 깨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럭키님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뭐 동해 안에서 혹은 강원도 안에서 이루고 싶은 뭐 그런 도배 시장의 문화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제가 100%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는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제가 오래 일을 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바라는 점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 뭐 그냥 이제 좀 젊은 도배사들도 몇몇 팀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이제 기존 틀에서 좀 해방해서 혹시라도 좀 더 나은 이제 좀 그 영동권이라는 도배 시장이 이런 도배도 있구나 저런 도배도 있구나 사실 실상 좀 뭐 이제 고급 도배를 원하고 아니면 인테리어 좀 고급 인테리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외주에서 불러서 내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시장 안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배사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소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길을 희망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객님들에게 우리 업체는 이렇게 한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할 거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 도배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다르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뭐 저희 시장에서 최대한 적용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을 더 내서라도 더 좋은 혹시라도 뭐 부자재라든가 뭐 그런 다른 또 뭐 새로운 게 계속 요즘은 뭐 만들어지고 인테리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 더 빠르게 그거를 적용을 해서 저희 시장에다가 제가 접목을 해서 해드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그 강원도 지역 고객님들 나중에 이 영상 보고 계시면 이 동해 럭키 사장님께 꼭 한번 이제 요청해 보시면은 아마 그 검증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정말 다른 품질의 정말 완성도가 높은 품질의 마감을 그런 퀄리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일단 재밌고 유익하고 일단은 제 속에 있었던 마음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글로 쓰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그런 뭐 도배공예 정원 카페의 회원분들은 동해 럭키님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게시글 아마 제일 많이 쓰셨을 거고 답글도 진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조언도 필요하면 해주시고 뭐 자재나 이런 거 소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시물을 엄청 많이 올리고 뭐 아마 점심 사진 올린 것도 제일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보다는 우리 목포 도배사 조영기 씨가 조영기 거의 넘사벽이기 때문에 아마 회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많이 돼야지 또 서로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우리들끼리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시장에서는 저랑 도배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계성도 없고요.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페 분들에게 많이 그런 부분을 또 의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저도 제 현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거 전달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소통의 장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4번째 정말 멀리에서부터 찾아와 주신 동해 럭키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도배사분들 찾아와 주셔서 도배사의 삶을 전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고 도배사들의 삶을 전달하는 페이퍼링 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도배 품질 관련돼서 노력하는 동해 럭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퍼링 툴스 최고야.